예,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원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데 그것을 하기 전에 제가 일립스에 대한 타원에 관한 것을 그 좌표 변환이라든지 로테이션 또는 우리 로보틱스에서 배우는 기구학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지는 제가 추후에 여러분들과 연결을 시켜 드릴 거니까 일단은 그냥 여기는 그 타원, 좌표 변환 그 자체에 그냥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유닛 서클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거를 벡터와 행렬을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그러니까 타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 이거를 그 행렬로 표현을 하게 되면 쿼드래틱 펑션처럼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그냥 이런 거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겠지만 여기가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죠. 그래서 좀 더 제너럴하게는 이런 것이 이제 이 원이라는 것은 이거의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라서 A와 B가 같고 1일 때가 이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경우를 살펴보면 좀 제너럴하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타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벡터와 행렬꼴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를 보통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x에다가 이걸 그냥 시그마 이거 칼럼만 있어요. 다이고널만 있으니까 이럴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표기하지 않고 이걸 인버스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의하는 것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인버스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은 요겁니다. 요거라는 걸 꼭 요게 하다 보면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시그마라는 것은 그냥 요 그림으로 보면 요거 A의 제곱, B의 제곱, 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면 여기에서 시그마는 1의 제곱, 1의 제곱, 00이라서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시그마의 인버스입니다. 시그마가 아니라 그 차이를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는 로테이션 또는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 좌표 변환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걸 어떻게 볼 거냐 하면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얘와 얘 타원 자체로 보면 그냥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같게 생겼으니까. 다른 게 요 좌표계를 이렇게 그냥 좌표계를 틀었습니다. 좌표계를 이렇게 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쳐다보면 요거랑 똑같은 거죠. 여기서 쳐다보나 여기서 쳐다보나 좌표계를 다시 세웠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좌표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또는 코디네이트 체인지를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걸 먼저 관심 있게 바라볼 예정입니다. 요 녹색으로 칠한 거를.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베이시스로 하는 코디네이트로 하는 것은 잠시만요. 코디네이트로 하는 것은 요렇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 잠시만요. 좌표 변환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좌표 변환을 그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 제가 여기 지금 설명을 못 드렸는데 다시 돌아가 요 할과 요 할은 같은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좌표가 다르죠.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코디네이트 컴포넌트가 여기에 있는 컴포넌트로 바뀌는 것은 U라는 행렬인데 U라는 행렬은 요것과 요것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X에서 이렇게 가는데 U가 있어야 돼요. 반대는 U 트랜스포즈가 있어야 된다는 여기서 U 트랜스포즈는 U의 인버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제 똑같이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 이렇게 가야겠죠. U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U가. 그래서 U는 이렇게 되고 I는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는 1001입니다. 요걸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요 베이시스로 가졌을 때 요거의 좌표계가 뭔지 그런 걸 따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그림을 얘를 로테이션을 시켰으니까 요렇게 요걸 세운 거고 그러면 요것도 요렇게 됐겠죠.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것은 y를 베이스 y1, y2가 이거일 때 u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좌표, 뭐 예를 들어 요게 세타면 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요거는 x 좌표에서 알고 있는 거고, x 좌표에서 궁금한 거는 y 좌표계에서의 관계를 우리가 찾고 싶은 건데, 이제 요건 거예요. 요거 우리가 요건 알고 있으니까 y 좌표계에서의 타원의 방정식은 이렇다는 거를. 근데 얘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이제 요거를 구하고 싶어요. 요거를 구하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요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시그마 x고 보면은 여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시그마 y가 뭔지가 우리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x라는 것은 이제 요걸 알고 있으니까 x 트랜스포즈 시그마 x의 인버스의 x인데, x는 요거니까 요거에 대한 트랜스포즈는 y 트랜스포즈 u의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고, 시그마 x의 인버스고, x는 u의 트랜스포즈 y니까 우리가 이게 알고 있는 게 y의 트랜스포즈 시그마 y의 인버스 y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그러면 얘는 u 시그마 x의 인버스 u의 트랜스포즈는 시그마 y의 인버스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인버스 다시 풀면 시그마 y는 u에다가 시그마 x의 u 트랜스포즈가 됩니다. 그래서 요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x에서 시그마 y로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거는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도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이게 뭐 y는 여기는 그러니까 ax가 y일 때 시그마가 어떻게 x에 관한 시그마가 있고 y에 관한 시그마 y가 있는데, 그 차이는 이렇게 배운 거랑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반대가 여기로 와야겠죠?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거랑 지금 결과가 같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시그마 x는 다이아고날이잖아요. 시그마 x는 a제곱 b제곱 00인데 이거를 u에다가 u의 트랜스포즈 하니까 여기 값들이 이제 오프 다이아고날 텀들이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고 얘가 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c 뭐 이런 값들이 있으면 이것은 여기가 0이면 타원인데 x축과 y축 이거거나 이건 거고, 여기에 다른 0이 아닌 다른 값들이 있으면 이거는 이렇게 된 거를 로테이션을 시켜서 이런 느낌으로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매틀랩으로 그 파이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금 보면 뭐 세타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켜가지고 했는데 여기에서의 u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해당하는 시그마 y는 프린트 아니죠. 지금 보면 프린트 u를 한 거죠. 프린트 이건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시그마 y가 있고 여기에서 시그마 x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보면 세배를 했으니까 여기 루트 3, 1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여기가 0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0이 아니에요. 뭔가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것은 이 x축과 x2, x1이 서로 인디펜던트 해요. 랜덤 베리어블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여기는 y1이 있고 y2가 있는데 y1과 y2가 코릴레이션이 있습니다. 디펜던트 해요. 왜냐하면 y가 커지면 y1이 커지면 y2가 커진다는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이게 코릴레이션하고 관계된 거예요. 코릴레이션. 그래서 여기서 시그마 y와 여기서 시그마 x는 데이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샘플 코베런스 매트릭스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이게 샘플 코베런스 매트릭스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거고. 그럼 이제 이게
그 디펜던스와 인디펜던스 뭐 또는 엄밀하게 말하면 코릴레이션인 거죠. 그렇게 연결을 지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UY는 지금 보면 이렇게 있네요. 요게 여긴 거예요. 0.5, 0.5 이렇게 로테이트 시킨 거고. 그리고 여기는 그 시그마가 아니라 U네요. U.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렇게 회전 행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시그마 X와 시그마 Y를 계산하고 싶은데 지금 이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 시그마 X니까 3의 제곱, 1의 제곱인 거죠. 얘는. 그리고 시그마 Y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해석적으로 또는 뉴메리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보면 X 두 개가 서로 uncorrelate 되어 있다. 그리고 비주얼라이즈 시켰을 때는 이렇게 생긴 거. 그리고 이걸 보고는 correlate 되어 있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이렇게 되어 있고 로테이션 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원에서.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개념을 더 확장시켜야 될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에서는 코베런스 매트릭스고 확률에서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플랫한 거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컨투어가 된다는 거 또는 이거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의 시그마가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질문이 좀 바뀌는데 리버스 프로블럼이에요. 뭐냐면 시그마 Y 인버스라든지 시그마 Y가 주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A와 B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 또는 시그마 X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 또는 U라는 것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이건 리버스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것이 주어져 있을 때 시그마 Y를 계산하는 걸 했는데 우리가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이거예요. 그럼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주어진 거에서 이 축 x1 햇, x2 햇을 어떻게 찾을 것이며 이거 A, 이거 B 어떻게 찾을 건지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그 엄밀하게는 또 역시나 여러분들 여기서 아이겐 어널리시스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튀어나오는데 이런 일반적으로 어떤 시그마가 있을 때 아이겐 벡터는 보면 보죠. 어떻게 풀 거냐면 A가 있으면 우리 AX는 람다 X 이게 아이겐 어널리시스죠. 이걸 통해서 여기는 이렇게 통일을 합시다. 그럼 V1, V2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요거 계산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디컴포즈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우리가 요거 알고 있으니까 요 관계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U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시그마 Y의 아이겐 벡터는 이렇다는 것도 알고 요 감마는 람다1, 람다2인데 여기 A제곱, B제곱인 거죠. 그래서 이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A는 그러니까 람다를 람다1, 람다2를 계산을 하고 거기에 루트를 씌운 거가 AB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좀 헷갈리실 수있어요. 루트와 관련이 있다는 거 보시고 그렇게 해서 시그마 Y에서 계산을 하죠. 그러면 쭉쭉쭉 나가면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요게 U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좌표 변환해서 요거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요 두 개가 메이저 엑시스가 되고 여기가 장축과 단축의 길이가 되는데 이걸 람다1과 람다1을 뭐 이렇게 하죠. 이렇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식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그마 Y가 주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시그마 Y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아이겐 어널리시스를 했습니다. 요 부분은 람다를 오더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D라는 것이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람다 1이 9고 람다 2가 1인데 여기는 이제 가면 A는 루트 람다 1이니까 3이 되는 거고 B는 루트 람다 2니까 1이 되는 거고 됐죠? 그리고 DU라는 것은 여기 D의 첫 번째, 두 번째 칼럼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 AB도 알고 U 벡터가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X1 햇, X2 햇이니까 지금 요 그림에서는 요게 X1, 요게 X2
해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 길이는 3, 요 길이는 1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머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런 그 빨간색의 그림 서로 디펜던트한 거예요. 이렇게 타원이 서로 디펜던트하게 축이 틀어져 있었을 때 요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1, x2 해수로 봤을 때는 일립스가 인디펜던트한 거고 y1, y2 해수로 봤을 때는 서로 디펜던트한 거예요. 그래서 디커플링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이겐 어널리시스고 이렇게 되면 다이고널라이즈를 시킬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 번 반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설명드리는 거고 지금까지 배웠던 뭐 아이겐 벡터, 뭐 아이겐 어널리시스, 로테이션, 좌표 변환, 뭐 리니어 트랜스포 이런 것들을 동시에 모든 것들을 지금 한꺼번에 지금 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서 여러분들 걸 만들어야지만 이런 것들이 내추럴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한 번 더 서머리를 또는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그 타원에 대한 거 그리고 그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그 디펜던트한 거죠. 디펜던트한 타원인 거죠. 했을 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그러면 그냥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표는 평균이 0이고 시그마가 1인 거. 그리고 그냥 원디에서 그 x인 거죠. x만 있는 거죠. 여기는 y만 있다고 칠게요. 이게 y가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그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우리 이렇게 그리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들 다 압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probability 이제 y가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y가 되는 것이 density가 2의 마이너스 2분의 1 y 제곱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하면 요거를 적분을 하면 루트 2파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전체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멀라이징 팩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그냥 이렇게 프로포셔널하게 뭐 그냥 이렇게 쓸게요. 어차피 노멀라이징은 뭐 무조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요거를 보면 요걸 이제 여러분 해석을 해야 되는데 y가 0이면 요 부분이 되겠죠. 요까지 해서. 그 다음 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과 이쪽으로 갔을 때 대칭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제곱으로 커지기 때문에 여기가 커지고 음수면 줄어드니까 이렇게 제곱으로 익스포넨셜을 해서 줄어드는 방향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보통은 이것을 보고 벨 쉐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여기서는 그렇게 하죠. 확률이 같은 포인트는 어디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르면 여기와 여기가 확률이 같죠. 그래서 요 안에 부분이 컨스탄트한 것을 플라보빌티 컨투어니까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자르면 여기와 여기입니다. 1차원에서는 플러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직접 이퀘이션을 써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다 PDF 이렇게 해서 플러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니까 이렇게 그 랜드 n 여기가 노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5,000개를 만들고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처럼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뉴메리컬하게도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스탠다드가 아니라 유닛 베리에이션이니까 일단은 여전히 원디인데 관심 있는 것은 이것이 뮤고 시그마 제곱이에요. 기존에는 제가 여기에서 0이고 1이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한 새로운 그거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렇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왜냐? 0일 때 뮤로 가야 되니까 y가 0이 요게 y고 요게 x니까 0이면은 x가 뮤가 되고 시그마가 요게 1을 요 시그마 y에 대해서의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1이면 요 시그마를 곱해줬으니까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리를 하면 y는 x-u의 시그마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요게 아까 했었던 그 2의 마이너스 2분의 1 y 제곱에다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눈에 익숙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1D에서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랜덤 베리어블은 x고, 이 랜덤 베리어블을 디파이닝 하기 위한 파라미터는 뮤와 시그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요 두 개가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라는 거니까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건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가 아니라 요 두 개를 파라미터로 가지는 x라는 뜻입니다. 노테이션을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요 그림은 y인 거고 이걸 x로 바꾸면 여기가 뮤가 되고 이 전체가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시그마라고 이 폭이 시그마로 그 스케일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x에 관해서는 expectation이 뮤고 x에 대한 variation은 시그마 제곱이 되겠습니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큰 장점은 무엇이냐 하면 확률이면 각각의 x에 대해서 확률 분포를 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가우시안이면 그것을 뮤와 시그마라는 파라미터 두 개만 있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두 개의 뮤와 시그마로 파라미터라이즈된 PDF다,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affine transformation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렸고 이제 하고 싶었던 멀티베리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인데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요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요거랑 우리 1차원에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멀티베리에이션으로 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죠? 자,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일단 뮤가 0이라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x 트랜스포즈 시그마 인버스 x 마이너스 2분의 1이 익스포넨셜로 붙은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뭐 노멀라이징 팩트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됐죠? 요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이제 플러스를 하면 뭐 예를 들어 x1, x2가 2차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거 잘 아시니까. 그래서 여기를 계산해 보면 expectation은 무고 코베리언스는 시그마 맞습니다. 그런데 확률이 컨스턴트한 거를 예를 들면 확률 y 이걸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이 평면으로. 이렇게 평면으로 잘랐습니다. 높이가 같으면 그러면 요 만나는 부분이 확률이 같은 컨투어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 이게 컨스턴트 하니까 요 부분이 결국은 컨스턴트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근데 여러분들이 딱 봐도 요 부분은 뭐냐 하면 타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설명드리기 전에 그 타원에 대한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멀티베리어 가우시안 모델에서 이 확률이 같은 부분을 컨투어로 봤을 때가 타원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우시안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고 이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서로 인디펜던트하다고 치죠. 그러면 조인트는 이렇게 되고 이걸 그냥 곱할 거예요. 근데 익스포넨셜에 의해서 곱하는 건 더하기가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뭐 보니까 좀 이거는 제가 생략을 했네요. 특이한 것이 뭐라고 할까요? 그 인디펜던트 그 두 개를 곱해도 역시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고, 됐죠? 그리고 여기 x1하고 x2가 있었는데 두 개가 생겨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서 평균은 각각을 한 거, 그 다음 시그마는 시그마 x제곱, 시그마 x1 제곱, x2 제곱으로 간다는 거.
이건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특이한 겁니다. 특이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림은 뭐냐 하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1D의 x1, 1D의 x2니까 예를 들어 x1을 보면 이렇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 다음 x2로 봤을 때 이렇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서로 조인트를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다이아고널이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개가 서로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인디펜던트한 일립소이드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컨투어가 저렇게 생겼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보면 되죠. 이제 해보면.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디펜던트한 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보면 또 시작을 좌표 변환 로테이션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x1과 x2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디펜던트 해요. 이거를 y1과 y2로 해서 지금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보면 지금은 이 부분은 디펜던트 하죠. 디펜던트 합니다. 디펜던트. 그럼 어떻게 로테이션을 시키냐 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U 트랜스포즈의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트랜스포즈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이거 했어요. 우리 이거 반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X에서의 이것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되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Y에서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돼요. 그래서 만약 U가 이거의 아이겐 벡터면 시그마는 그 로테이션을 시킨 거니까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리고 관계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X가 이럴 때 만약에 X는 이런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고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한 Y면 Y도 역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고 그거에 대한 평균은 이렇게 그 코베런스 매트릭스 또는 시그마는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해도 하셔야 되고. 됐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다. 이것은 정말 가우시안이 가지는 정말 스페셜한 프로퍼티입니다. 예. 이게 제너럴한 게 아니에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만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생겼는데 뭐 이런 건 지금 배웠어요.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시그마 y를 찾죠. 그건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에서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아이겐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좌표 변환을 할 거예요. 됐죠? 그래서 보면 뭐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뭐 U1, U2를 구하는 방법들 그래서 뭐 아이겐 어널리시스가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목에서 보면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서로 그 디펜던트 한 거잖아요. 그거를 아이겐 어널리시스 통해서 디커플링 시킨다는 거. 자, 여기서 이제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의 좋은 프로퍼티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프로퍼티는 대부분 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평균에서 시메트릭하고 파라미터 라이스 되었다는 것이 엄청나게 큰 장점이고 서로 uncorrelate 되어 있으면 이것이 statistically dependent 하다는 거 이것도 좀 특이한 겁니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만 그래요. 그리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클로즈 되어 있다는 게 뭐냐 하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어파인 트랜스폼을 한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멀티베리에이트에서 차원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냐 하면 마지널라이제이션과 컨디셔닝 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보면 프로젝션을 시키는 것 또는 뭐 서메이션을 시키는 건데 한 축으로 지금 2차원인데 이게 원디로 됐죠. 그러니까 차원을 줄인 거예요.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그래서 마지널라이제이션을 한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D인데 원디로 바뀌었죠. 이것은 이제 슬라이싱을 한 거죠. 그걸 확률로 보면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어파인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리비짓을 하면 요걸 기억하세요.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X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진다고 했을 때 이런 리니어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Y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우시안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과 요것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예, 이거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뭐 이건 넘어가고 예, 요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그 가우시안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마지널 프로버빌리티인데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생겼다고 치죠. 근데 x가 두 개가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내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이 만약 x 그 다음 x를 지금 이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들로 이루어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인데 나는 x로만 마지널 프로버빌리티를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행렬을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지금 뭐냐면 i 0, x1, x2를 곱하면 x1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지널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얘의 평균은 뮤, 얘의 코베리언스는 시그마 11. 특이한 게 x1에 관한 랜덤도 역시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x1만 봤을 때의 평균은 뮤1, 그 다음 코베리언스는 시그마 11이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x2로 마지널을 하면 이렇게 u2고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비어스 하지 않은 겁니다. 특이한 거예요. 마지널을 했더니 그것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다는 거. 그래서 이 그림은 이렇게 생긴 건데 이 방향으로 했더니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우시안이라는 것을 그냥 제가 도식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프로젝션을 시킨 거예요. 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이거는 좀 중요하죠.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x하고 y가 이렇게 있어요. 두 개가 저는 이거에 대한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알고 있다고 치죠. 그러면 만약 y가 주어졌을 때 x에 대한 분포니까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죠. 그러면 이렇게 씁니다. 뭐 엄밀하게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정말 신기한 게 가우시안의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역시나 가우시안이라는 것은 신기한 거예요. 제가 좀 지금 내용이 좀 많이 지금 좀 갑자기 좀 차근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은 지금 좀 듭니다. 여러분들 뭐 그냥 들어는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뭐 전체적인 내용을 좀 그냥 브라우징 한다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제가 원하는 것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있는데 뭐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보면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역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고 그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었으니까 그거의 평균과 그거의 시그마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의 평균은 이렇고 그거의 시그마는 이렇습니다. 뭐 계산이 너무 이제 막 갑자기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컨디셔널 미는 이거고 코베런스는 이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요거는 이 결과를 일단은 그냥 기억해 두고 계시면 됩니다. 기억해 두고 계시면 제가 다시 여기를 한번 리비지트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자주 나와요. 나중에 뭐 머신러닝을 할 때도 그렇고 뭐 베이지안을 할 때도 그렇고 칼만 필터를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리비짓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그림은 뭐냐면 요런 게 있는데 요 부분으로 슬라이싱을 했어요. 슬라이싱을 한 거고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뿌려봤더니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확률 중에서 정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가우시안 분포에 관해서 제가 타원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냥 백그라운드인 거고, 이제부터 좀 그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머신러닝에 다시 돌아왔어요. 통계로 생각해도 좋고 머신러닝도 좋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샘플링이 됐어요. 샘플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거 지금 원디니까 뿌려보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뿌려졌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underlying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찾고 싶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이제 사고가 이걸 가지고 뭔가 제너레이트가 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고하냐면 이제는 뭔가 그 언더라인 확률 분포가 있고 여기에서 샘플링이 된 거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포인트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이 포인트를 통해서 이거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싶은 언더라인 프로버빌리티가 그냥 이건 지금 예시를 드는 거예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두 개를 모르죠. 이 두 개가 파라미터입니다. 그리고 샘플들은 서로 인디펜던트하다고 치죠.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이 데이터들은 1번, 2번, 3번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어떨 때 어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일 때 이렇게 데이터가 제너레이트 될 확률이 가장 높은지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될 겁니다. 뭐 지금 여기서 2번이 제일 그럴싸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같은 경우, 2번 같은 경우, 3번 같은 경우. 그러면 지금 계산하고 싶은 확률은 뭐냐 하면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나왔는데 뮤와 시그마 제곱인데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가 서로 독립적으로 발생을 했으니 곱하기가 되는 거겠죠. 됐죠?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왔다면 이 값, 데이터들이 쭉 있을 테니까 이렇게 확률들을 다 여기는 이렇게 하고 다 곱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일 큰 거를 큰 뮤와 시그마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수학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되죠. 가우시안이니까. 그런데 많이 있으니까 곱해져야겠죠. 근데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할 때도 그렇고 확률을 많이 곱하는 것은 숫자가 0과 1 사이의 작은 값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처리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그냥 로그를 취하면 이것이 곱하기가 서메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됐는데 요거를 로그를 취하면 뭐 요 부분은 그냥 빠지는 거고 아니죠. 요 부분은 지금 보면 요거를 로그를 지금 보면 여기에서 곱하기인데 익스포넨셜을 곱하니까 이 부분이 다 서메이션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로그를 취할 거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보면 마이너스 이렇게 됐고 이 부분까지 나왔고 요거를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요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걸 미분을 해서 뮤에 관해서도 미분하고 시그마에 관해서도 미분해서 맥시마이제이션 시키는 거죠. 그래서 쭉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을 합니다. 해요. 그럼 뭐 과정을 통해서 뭐 쭉 했다고 치죠. 그러면 요걸 풀면 요렇게 되고 요걸 풀면 요렇게 됩니다. 자,
제가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자세히 유도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그리고 MLE는 일단 여러분 요거는 일단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MLE라는 단어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쭉 주어졌잖아요. M개. 통계에서 여기서 샘플 미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리고 샘플 코베리언스 또는 샘플 베리언스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예전에는 여기를 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여기 뭐 n-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지금 이 결론은 우리 통계에서 알고 있고 제가 지금 유도를 한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온 건데 결과가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빅 레슨인데 우리는 종종 데이터의 스태티스틱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샘플 민과 샘플 베리언스를 계산을 했었는데 좀 더 엄밀하게는 지금 보면 이 결과가 같아요. 그것은 그 데이터가 제너레이트 되는 원래 보이지 않는 확률 분포가 가우시안이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가정을 한 거였어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일 때만 이 평균과 시그마가 샘플 민과 샘플 베리언스였던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통계에서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평균과 분산을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좀 더 엄밀하게는 그 데이터들이 생성된 모 집단의 원래의 추한 디스트리뷰션이 가우시안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결과였던 겁니다. 네, 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따져야 될 것은 뭐 가우시안이라고 가정을 하고 서로가 이 데이터 포인트가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조인트 프로바빌리티가 마지널 프로바빌리티 곱하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계산하기 위한 추릭은 뭐 로그를 취한다. 그런 다음에 미분을 해서 요 두 개를 0으로 세팅을 하고 뭐 이런 거는 추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찾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는 주어진 거고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데이터가 제너레이트 된 원래의 확률 분포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확률 분포가 주어져 있다고 치면은 그때 이 데이터가 나온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확률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확률 분포가 이렇게 있었다면 이것이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라는 겁니다. 라이클리후드를 지금 계산한 거 그걸 맥시마이제이션 시키는 뮤와 시그마를 찾았더니 그것이 이거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률이 머신러닝에서 확률이 중요하다 많이 나온다는 게 사실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뭐냐 하면 확률의 파라미터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건데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맥시마이제이션 시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어떤 확률 PDF의 파라미터가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세타예요. 그러면 이 세타가 주어져 이게 D는 데이터예요. 그러면 likelihood 펑션은 probability인데 세타가 주어져 있을 때 D가 나올 이렇게 쓰거나 또는 이렇게 써요. 이거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세타가 먼저고 거기에 의해서 D가 제너레이트 됐다는 거는 1번하고 2번하고 같은데 1번의 경우는 세타를 파라미터로 본 거고 2번의 경우는 세타를 랜덤 베리어블 또는 랜덤 벡터로 본 겁니다. 그 차이는 있어요. 근데 뭐 지금은 그렇게 그걸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확률 분포가 먼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확률 분포에서 데이터가 제너레이트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확률 분포를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찾고 싶은 거는 뭐냐면 데이터는 주어진 거고 세타가 미지수예요. 언넌이에요. 그러면 이 확률 분포를 최대로 하는 세타를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아그맥스죠. 그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펑션이 되겠습니다. 에스티메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철학은 뭐냐 하면 모델이 먼저 존재하는 거예요. 확률 분포가 먼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거를 파라미터라이즈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샘플들이 제너레이트 된 거예요. 이게 likelihood estimation에서의 기본 방향이고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철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해봤어요. 이렇게 데이터가 생성되어 있을 때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사실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몇 가지 경우를 디스크릿하게 이렇게 해보면 사실 뭐 요럴 때 요 경우의 확률이 제일 높겠죠. 다음 뭐 평균이 지금 우리가 뮤도 해야 되고 시그마도 해야 되는데 동시에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기가 좀 어려워서 뮤만 가지고 바꿔보고 시그마만 갖고 보고 이렇게 두 번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평균은 제일 그 평균에 관련돼서 제일 맥시마이즈 하는 것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샘플 민일 때 그 다음 시그마를 할 때도 보면 이럴 때 여기가 제일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뉴메리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밀한 증명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좀 디스크릿하게 그냥 옵티마이제이션을 해봤습니다.